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우리 아기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신경계의 자극과 반응에 대한 서머리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반응에다 포커스를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이게 서머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극이 주어지면 우리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마땅하는 적절한 이제 반응을 하게 될 건데 이 반응에 대한 부분이 신경계는 참 이게 문제야, 그치?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너희들이 분류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오답을 체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신경계 부분에 생각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서머리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반응이라고 나와 있죠, 리액션. 우리가 의지에 의해서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반응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의식적인 반응, 그 다음에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면 우리가 의식적인 반응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죠. 그쵸? 그러면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추가 누가 될 거냐면 무조건 대뇌예요. 의식적인 반응은 무조건 중추가 누구라고? 대뇌야, 대뇌. 외워야 돼. 중추. 시험 문제상에서 심심하면 물어보죠. 그러니까 오지선 다 내다가 한 문장 정도가 모자라. 그러면 이제 때려 넣는 게 이제 중추를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의식적인 반응은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 모두 하나하나가 다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고개를 돌리고 싶어. 그치? 뭐 분필을 잡고 싶어, 놓고 싶어. 이거 다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잖아. 이게 중추는 대뇌가 될 거고 이게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의식적인 반응이다. 그래서 의식적인 반응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요거 두 마리를 구분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반응 경로로 들어가서 지금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두 자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니? 무의식적인 반응.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반응. 이거를 우리가 두 자로 반사활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요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중추가 대뇌인 경우가 있고 혹은 대뇌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 대뇌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하면 의식적인 반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원래는 저게 맞는데 지금 여기는 반사활동이잖아요. 그쵸? 의지대로 움직인다라고 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행위가 맞기는 해. 그래서 얘도 여하튼간 반사활동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아이도 무의식적인 반응이니까 얘네들도 반사가 맞거든요. 그쵸? 두 마리의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깐난하게도 할 수 있는 반사활동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막바로 나타나는 반사활동. 살기 위해서 나타나는 행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반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쪽에 후천성이라고 써드린 거 보이시죠? 태어나면서 1번 바로 나타나는 활동은 사실 아니에요. 그쵸? 근데 뭔가 끔찍한 기억이 있었던 거야. 뭔가 기억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임팩트가 커가지고 내 대뇌에 이 기억이 어떻게 된 거야? 기억이 된 거지. 메모리가 된 거지. 그치? 암기가 돼버린 거예요. 요 반사 활동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우선 기본적으로 기억을 한다, 메모리를 한다, 암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중추가 무조건 대뇌가 들어갑니다. 알겠죠? 사람을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대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성격을 결정해주는 것도 대뇌야. 무슨 말인지가.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조건이 필요해. 조건 반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반드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경험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어? 그래서 기억을 한다고 메모리를 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암기했다는 얘기니까 후천성으로 들어가는 조건 반사. 파블로프의 개 실험. 기억하겠죠? 파블로프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소련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소련 학자가 이 파블로 그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종을 땡땡땡땡 쳐줄 때마다 이제 개한테 먹이를 줬던 거지. 그치?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종을 치면 개가 당연히 먹이가 오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서 먹이를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는 종만 쳤는데도 불구하고 개가 침을 질질 흘리더라. 이게 조건 반사에 해당되는 아주 유명한 실험이에요. 그게 시험 문제 여러분들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도 공부하고 있잖아. 그치? 이 공부하는 행위도 일종의 조건 반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암기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그치? 뭐 계속 복습하고 암기하고 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다 이제 조건 반사가 되는 거고 선생님도 강아지 해리를 키우잖아요. 근데 해리 키울 때 항상 이제 밥 줄 때 뭔가 행복한 단어를 하나하나씩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 걔들한테는. 강아지들한테. 그래서 해리한테 밥 줄 때 이제 항상 이름을 불러주고
그치? 이리 와,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제 같이 이제 입력을 시켜주게 되면 얘가 기억을 한다고. 아, 이리 와라는 단어가 있으면 음식이 오는구나. 그럼 얘네들? 해리가 이제 나한테 달려올 수 있겠지. 그치? 평상시에 부르면 잘 안 오거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는 반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선천성이라고 얘기했죠. 이제 깐난하기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거만 구분하시면 돼요. 깐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야. 이게 조건이 필요 없어. 무조건 반사. 살기 위해서 나타나는 반사 활동이에요. 그래서 뭐 연수하고 척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중추에 대한 부분을 밑에다가 이제 적어 드린 거고 깐난하게 할 수 있으면 무조건 반사고 깐난하기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조건 반사로 여러분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레몬은 선생님이 준비를 해요. 이 레몬을 내 입속에다 직접 집어넣어. 여하튼간 입안에 뭔가 물체가 들어오게 되면 침이 자연스럽게 분비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반사예요. 오케이? 근데 나는 이 레몬을 입에다 넣지 않았어. 그냥 보고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이 나와. 이 얘기는 뭐야? 예전에 레몬을 먹어본 경험이 있었던 거지. 그게 내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는 거야. 아, 레몬은 되게 신 아이였고 그때 입속에 넣었을 때 막 어우 막 여기서 막 침이 막 엄청나게 분비가 돼서 턱에 되게 아팠는데 그 기억이 있는 거야. 그치? 그거는 이제 조건 반사예요. 입안에다 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침이 분비가 된다? 그럼 조건 반사. 입안에다 넣어서 침이 분비되는 경우는 깐난하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무조건 반사로 넣어줄 수가 있겠다. 요거 두 마리를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현장 강의할 때 그냥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저기 책상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강의실이 워낙 크니까 중간에 이제 복도 아닌 복도처럼 그치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다니다가 학생들이 뭔가 이제 적고 있는데 내가 그냥 손을 이렇게 올렸어. 그냥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에 있었던 남학생이 갑자기 이렇게 막더라고 자기 머리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난 너를 때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너 왜 이거 막고 있냐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막 웃었는데 나중에 쉬는 시간에 물어봤죠. 그 남학생한테 너 혹시 위에 형 있니? 그랬더니 형이 있대. 형한테 맞았지? 많이 맞지? 그랬더니 그렇대. 형한테 보통 많이 맞는 남학생들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누가 손이 올라가기만 해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방어하는 거지. 근데 이게 깐난하기가 하진 않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 반사 활동은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행위인 거는 맞아. 그치? 그럼 조건 반사로 넣어야 돼? 무조건 반사로 넣어야 돼? 그치? 조건 반사예요. 이렇게 좀 되게 슬픈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남학생들 보면은 형보다는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애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누나도 무서운 누나들은 많아요. 뭐 누나라고 해서 다 친절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응으로 들어가는 부분 정리를 같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쪽은 많이 어렵지 않은데 이 반사활동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 제대로 나눠줄 수 있어야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응용 문제 나왔을 때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반응 여기까지고요. 우리 내신 특강에서 보도록 하자고요.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